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7세. 조용히, 별탈 없이 살아오시다 그렇게 조용히 가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이었습니다. 부조봉투를 정리하고 조화를 치우고 검은 옷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허리춤이 많이 다른 진갈색 가죽 지갑. 모서리는 해졌고 가죽은 오래 만져진 물건 특유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지갑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갑을 펼치자 가장 먼저 나온 건 병원 면회증이었습니다. 이름과 환자번호, 입원실 호수, 희미한 도장과 낡은 플라스틱 케이스. 그 뒤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지갑은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지갑을 조용히 펼쳐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병원 진료카드, 그리고 종이로 된 수첩 한 장. 페이지는 몇 장 없었고 그 안엔 누군가의 전화번호 몇 개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공중전화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옆엔 짧은 메모가 있었죠. 이장님 토요일 4시, 정육점 고깃값, 손자 생일 음력 2월 9일. 아버지는 스마트폰 대신 이 작은 수첩을 쓰고 계셨습니다. 나는 지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그것. 묵직하고 낡고 너무나 평범한 그 물건이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정말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일까? 지갑을 다 덮으려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아주 낡고 접힌 색이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지갑 속 안쪽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는 너덜너덜했으며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 흑백 사진. 내 식구가 작은 간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젊은 아버지, 옆엔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나와 형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사진, 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우리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표정 없이 앞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쪽에 기울어 있었고 형은 팔짱을 끼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흘러내린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여름. 우리 집 내 식구. 볼펜으로 썼던 그 글씨는 세월에 지워져 절반쯤 밖에 읽히지 않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왜 그렇게 먹먹하던지요. 아버지는 왜 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셨을까요? 자식들 얼굴도, 아내의 웃음도 지갑 속에 숨겨두고 가끔 꺼내보셨던 걸까요? 병원에 누워 계셨던 마지막 몇 달, 아버지는 이 사진을 얼마나 들여다보셨을까요? 말은 없으셨지만 지갑 속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걸 대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립다는 말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지퍼 칸. 거기엔 종이 몇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원비 정산 52만 4천 원. 약값 정산 10만 3천 원. 날짜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밑엔 볼펜으로 쓴 작은 글씨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쓴 건 마지막이다. 애들 돈 쓰지 말 것.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이 쓰신 돈이 얼마나 되든 그걸 우리가 대신 낼 수도 있었고 기꺼이 그러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당신 몫은 당신 손으로 정리하고 가셨습니다. 나는 그 영수증을 한참 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을 다시 살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6장, 30만 원. 그 아래엔 흰 메모지에 짧게 적힌 글씨가 또 있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면 손자 준다. 가장 아래에 작게 써 있었습니다. 김민우 초등학교 졸업 선물. 나는 웃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의 역할을 다하고 가셨습니다. 병원비도 손자 용돈도 당신 장례비까지도 조용히 작은 지갑 하나에 모두 정리해 두셨던 겁니다. 그 어떤 말도 없었지만 그 작은 돈들은 아버지의 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그 지갑을 조용히 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갑이 아버지의 유서였구나.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의 지갑은 책상 서랍 맨 안쪽에 고이 들어갔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꺼내보기는 더 어려운 묵직한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죽 냄새가 아직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만질 때마다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손, 그리고 그 손으로 꺼내셨을 지갑. 아버지는 평생 말을 아끼셨습니다. 괜찮다, 고맙다, 잘했다. 그런 말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갑 속엔 그런 말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글씨, 손자 챙기는 돈, 가족 사진 한 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남긴 아버지의 언어였습니다. 형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평생 용돈 한 번 안 받으셨지. 맞습니다. 항상 됐다, 나는 괜찮다. 그러시던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야 그 괜찮다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편하길 바란다는 말이었고, 당신은 이미 감당하고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지갑이 없어서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게 생각났습니다. 형은 그때도 그거야 어디선가 나오겠지. 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지갑을 끝까지 꼭 쥐고 계셨을 거라는 걸요. 그게 당신의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한 귀퉁이에 작게 써 있는 글씨 하나를 다시 보았습니다. 애들아, 잘 살아라. 그 글씨를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사랑을 말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대신 한 장의 영수증, 사진 한 장, 오래된 지갑 하나에 그 모든 걸 담아두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사연 하나, 인생 하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